어떻게 된 게 그래 세상 물정 모르고 무슨 유치원 그걸 폭로해가지고 이 난리를 만들어놔요. 정말 난 이런 아수라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정말 걱정스러운 일은 뭐냐면 네. 그 초기에 저는 제가 순진했던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께서 페이스북에 네. 이번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의원 참 잘한다. 그러면서 그 유치원 관련한 제 주장이라든지 네. 이게 역할에 대해서 높이 평가해 주셔서 예. 되게 고마웠고 그러면 그 특히나 이제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교육위원장이 그 바른미래당이 이찬열 위원장이세요. 네, 그리고 네, 임재용 간사가 네. 계신데 바른미래당에 이 두 분이 박용진 의원의 법이 나와서 박용진 3법이 있어 내용 보시더니 야 훌륭하다 하고 공동 발의까지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민주당은 당론, 자유한국당은 당의 대표격이신 비대위원장이 여기 잘한다 칭찬 네. 이렇게 해서 다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어제부로 자유한국당 분들이 그 박용진은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그러고 조승래 민주당 간사는 합의 어겼다고 맹공격하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유치원 관련한 것에 다 잘못했다라고 갑자기 비난으로 돌아서고 유치원 그 한국 유치원 연합회를 국회로 불러들여서 1,000명 모아놓고 거기서 이 유치원 연합회 우리가 대변하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갑자기 이렇게 입장이 확 바뀌시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박용진 의원 하시는지. 불러서 뭐 무슨 세미나 한다고 그랬더니 초상집이고 예. 어제는 무슨 잔칫날이고. 뭐 기분 좋게 박수치고 서로 이렇게 격려하고 그러니까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거 아닙니다. 저희는 사립 유치원의 사유재산 100% 보장하고 그거를 뭐 국가에 헌납하라고 하는 얘기 단 1초도 그런 적이 아니죠.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네. 다만 나랏돈 갖다 쓰셨으면 그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좀 분명하게 투명하게 할 수 있으니까 투명한 회계 제도만 좀 도입하자라는 건데 느닷없이 여기에 색깔론 뒤집어 씌워서 공산주의 사회냐 이런 식으로 막 나오더니 갑자기 자유한국당이 이분들 편을 들어요. 그 난데없는 지금 난장판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국회가 지금 이렇게 가서 되겠어요? 애들 잘 먹이고 애들 잘 가르치지 않은데 자유한국당은 도대체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유치원 그거 3법 몰랐어요? 관련해서 네. 뭐 이게 사실 소위 이제 박용진 3법 아닙니까? 예, 저는 뭐 기본적으로 박용진 의원이 지적하는 국가 세금을 썼던 그 과정 속에서 비리와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건 분명히 드러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전혀 반대하는 게 아닌데 예. 이게 이상하게 분위기가 왜곡돼서 유치원 집단 전체가 뭔가 적폐 집단, 이거는 척결해야 되는 뭐 이런 그러니까 사립 유치원 다 없어져야 된다는 식으로 갔다 이런 그 말이죠. 분위기로 가는 것은 저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거기서 없어요. 박용진 의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어차피 그 문제를 촉발시켰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겉으로 보면은 그런 식의 지금 말씀을 하시지만 법안의 내용들로 봐서는 뭔가 조금 토론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미 법안을 발의해 놨으니까 교육위원회에서 분명히 그것을 법안에 대한 심사와 논의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당이 그것마저도 하지 말고 12월 달에 법안 낼 테니까 기다려라 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하지만 그 안에서 내용들을 좀 심도 있게 논의하고 지금 말씀드린 헌법의 가치와 다소 충돌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면 그것은 일부 수정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용진 의원도 동의를 하셨고. 아유, 그럼요. 예. 근데 그런 제가 부분이 잠깐 들어보세요. 네. 한국당 얘기를. 어떻게 하실 건지. 이제 법안 심사에 임하면서 어쨌든 간사 간의 합의가 박용진 의원 법안을 상정하고 곧이어 한국당에서도 대안에 해당되는 법안을 발의할 테니 함께 병합 심사를 하자. 예. 그것은 간사 간의 합의가 했다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오신환 의원 말씀처럼 아니 국가가 주는 돈이 그게 뭐 지원금이든 보조금이든 그 어떤 명칭이나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어쨌든 그 유아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유아 한 사람당 얼마를 지원하고 그 돈을 유치원에서 사용한다고 할 때 그 국가 예산이 투명하게 회계상 사용돼야 된다는 점 그거는 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제 그래서 유아교육법 그걸 봤더니 지금 현재는 그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 그 아동의 보호자한테 지급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다만 편의상 교육청에서는 이제 유치원에 주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사립학교법과 관련해서는 그러면 사립 유치원을 다 이제 그 사립학교처럼 학교 법이나 한다. 근데 이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유치원 원장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운영돼 왔던 그리고 국가가 처음에 유치원 설립할 때 이러이러한 조건 하에서 인가했던 조건을 갑자기 변경하면 우리 사유재산의 침해가 되고 우리 유치원
대해서 직업 선택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느냐 이런 예. 제기가 있고 또 급식과 관련해서도 이제 학교 급식법에 따라서 유치원도 급식을 한다 그러면 네. 제가 확인해 봤더니 뭐 사립 유치원이 한 4,200개가 넘던데 예. 그 중에서 한 1,200개의 사립 유치원은 한 뭐 원화수가 예. 10명 미만인 작은데 데가 한 많아요. 1,200명, 예, 1,200개 정도 예, 돼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예. 모든 기준을 그 마치 사립 초등학교나 사립 중고등학교처럼 동일한 기준으로 급식을 하거나 일률 그것도 적용하는 건 아니다. 예, 그것도 좀 그것도 문제가 있다. 현장에서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부분에 있다. 관해서 예. 법안을 좀 우리 한국당에서도 예. 좀 대안에 해당되는 그리고 현실에 좀 가장 어필이 될 수 있고 현실이 반영된 그런 법안을 좀 만들어서 근데 그거 하나만 제가 이거 곧 제출을 하겠다. 아니, 잠시만요. 저도 이게 좀 교육위원들의 한번 얘기를 내가 오늘 대신 아니 그러니까 문제라니까요. 너무 실망스러워요. 그거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 반론을 피면 되지. 아니 왜 그러느냐면 법이나 얘기는 있지도 않아요. 법안에 왜들 그러세요 정말. 그리고 학교급식 대상으로 그 삼는 거 있잖아요. 대통령 시행령으로 그 규모를 정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누가 20명 30명 있는 유치원에 학교급식법을 적용하자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정말 말도 안 되는 게 무슨 재산을 헌납하라는 식으로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도 있지도 않아요. 제가 답답한 건 자유한국당이 그 내용을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막 한국 유치원 연합회가 하고 있는 선동에 그냥 놀아나고 있다니까요. 아니 그거는 그러시면 안 돼요. 정말 저 매도하는 말씀이고 정말 아니 제가 그 이- 법을 만든 사람이에요. 봐요. 아니 의원님. 기존에 지금 어떻게 그렇게 주장을 하세요, 아니 지금 여기서, 정부에서 방송에서. 기존에 이제 유치원 그 유아 교육을 하면서 국가가 직접 다 국공립 유치원을 설립하거나 거기에 이제 그 교육 공무원을 교사를 고용해서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립 유치원이 등장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수년간 이렇게 이어져 왔고 이걸 다시-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갑자기 제도 개선을 할 때 저는 뭐 정치권은 물론 또 이렇게 교육 전문가나 그래도 또 유치원을 지금까지 운영해 왔던 사람들의 대표하는 사람들 해서 그래도 이 심도 있는 그 논의를 한번 깊이 있게 할 필요가 있다. 그 생각을 저는 절대적으로 그걸 합니다. 누가 반대합니까? 아, 그러니까 그런 걸 오히려 법안 심사를 하셔야죠. 아니, 그러니까 법안 심사도 하지만 그런 과정을 같이 박용진 의원도 함께 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오히려 그 부분에 기존의 대해서는 유치원 제가 원장들의 이렇게 동의도 받아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동의 안 해요. 지난번에 박용진 의원 무슨 그거 문제 있다고 해서 그 난리 났었잖아요. 뭐이라고 난리 났었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아니, 저는 그러니까 주광덕 의원님이 공적인 논의 구조를 만들자는 그러니까 거지. 잠시만요. 그러니까 주광덕 그렇게 의원님이 개인적으로 하면 교육위원 문제가 생기니까. 아니시니까 정확하게 내용을 법사위 모르실 수 분석이죠. 있는데요. 예. 제가 이제 답답하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낸 법안 중에요. 셀프 징계를 금지하기 위해서 설립자와 그 원장을 겸하지 못하게 했더니 못하게 하는 것. 그걸 가지고 우리를 다 굶겨 죽일 생각이냐고 그렇게 막 그러고 댕기시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국회 와가지고도 그 얘기하시고요. 사립유치원연합회에서. 근데 그 법안은 뭐냐면 법인에 한해서만 그렇게 하기로 돼 있습니다. 법인 유치원. 근데 법인 유치원들 대부분이 설립자하고 원장이 좀 많이 달라요. 17개입니다. 9,000개 유치원 중에 17개만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난리세요? 그런데 제가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네, 네. 사립 유치원이 기본적으로 개인 사업자에 대한 어찌 보면은 학원과 똑같은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현재. 기존의 대화지. 예, 세금 내고 자기가 수익금을 벌고. 예. 그런데 이제 학교라는 테두리 안에 공교육 안에 이제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지금이. 네, 네. 근데 급격하게 그것을 무슨 동물몰이 하듯이 네. 막 한쪽으로 몰아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지금 분명히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는 문제 제기를 하고 분명히 시정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속도에 대한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충분히 설득시키고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정부가 좀 나이스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틀렸어요. 그냥 무조건 제가 오신환 의원님 아니에요, 말씀은 그건. 예. 계속 내가 존중하고 네. 좋아하는데요. 네. 그 박근혜 대통령 시절부터 이미 사립 유치원들에 맞는 그 회계 규칙, 네. 재무 회계 규칙을 만들고 계속 이렇게 해왔거든요. 아니 그건 동의해요. 그때마다 유치원 연합회에서 토론회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와가지고 다 점거하고 무산시켜 버렸고요. 아니, 예를 들어. 그래서 겨우겨우 합의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지금 국공립 유치원을 그거를 40%까지 가지고서 채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예, 사립 아니, 유치원에서도 그러면. 일정하게 합의해가지고 온 게 있는데 지금. 마지막에 지금 그분들은 뭐냐면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꾸 거기 실어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한유 총 자기들 지도부의 호주머니- 말하자면 네. 의도로 사실은 뭐 요거 하나 고칩시다 했는데 큰일 났다고. 너무 엄살이 그래서 심하고요. 이렇게 정강부가 하세요. 너무해요. 제가 이 문제를 지금 언제쯤 다뤄야 될지 했는데 왜냐하면 제가 박용진 의원 처음에 이 문제 제기 한번 하시고
왔었죠. 왔었죠. 예, 뉴스 왔었습니다. 와이드에. 그리고 되게 이제 어려울 과정이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용기 있는 사실 뭐 제대로 행동했다. 시작하기 전에 그 유치원 3법 다 아시겠지만 핵심은 딱 하나예요. 일단 물 좀 놨어요. 물. 투명한 박연. 회계 그만. 제도를 도입하는 거 딱 아니 하나예요. 어쨌든 저기 그러면 의원님, 그 점에 아니,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한다니까. 근데 여기 동의를 안 지금 하시잖아요. 회계 친하잖아요. 투명성을 강화하자. 저기 아니 이것은 거기 굉장히 가치의 지금. 문제이기 때문에 잠깐만. 사유재산에 대해서 만약에 학교 법인화로 가려고 하면 갈 수 있도록 열어주고 저기, 아니면 스스로 의원님. 테러를 열어줘야죠. 그럼요. 예. 누가 저기, 그걸 억지로 그거를 해요. 근데 지금 아무도 억지로 억지로 한다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돈이 중간에 없으면 개입할게요. 법이나 이거 못해요. 안 돼요. 이렇게. 지금은 완전히 폐원도 못하게 막아놨지 않습니까? 회원은 원래 그렇게 법이 그래요. 난 함부로 오히려 회원 못해요. 박영진 의원이 여야 가치하고 교육 전문가하고 유치원 대표들하고 함께 정말 공론의 장을 만든다 하면 저도 나가서 패널로 거기 토론을 공론의 하면서. 장에 지금 주 의원님 제가 중간에 좀 개입을 하겠는데 박용진 의원은 일단 물을 좀 드세요. 혈압 올라요. 세상 쓴맛 많이 봤죠, 박 의원도. 그럼요. 초선되기까지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었죠. 내가 오늘 박 의원 다시 나온다 그럴 때 마음이 정말 아팠어요. 네. 쓴맛 다 봤어도 아마 국회전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고 국회 가서 싸움판에 낀 거는 이건 어디 쓴맛보다 더 쓸 거예요. 이거 어려워요. 혼자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정말 무섭게 한번 던지신 거예요. 애들은 지금 60군데 폐원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애들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에? 해봐라 이거예요, 그냥 완전히 지금. 왜? 오히려 힘이 있으니까 그래요. 힘없는 애들만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 엄마들 발을 동동 굴러요. 그러니까 박 의원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동네마다 유치원을 차려주시든가. 응? 지금 그렇지도 못한 현실인데 제가 왜 그러냐면 오 의원님이나 주 의원님이나 물론 하실 말씀이 많겠지만 제가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제 이제 저거 열렸죠? 한국당 의원님이 예, 같이 그 했죠? 교육위원 홍문정 의원님이 그래서 제가 주최하시고 이거를 의원님 보고 오셨죠. 제가 몇 번을 기사를 찾아봤다니까요. 이 말이 이게 정말 가능한가? 이게 전 자유경제연구원장을 하셨다는데 현진권 원장이라고. 네, 들어봤습니다. 이분이 정부 돈 받아서 명품백 사면 안 되냐? 그게 뭐 죄냐? 이렇게. 야, 이건 아무 말, 정부 돈 아무 말 받아서 대잔치로 샀다고 명품백 사면 안 되냐? 안 되죠. 명품백을 사거나 성인용품을 사거나 그 뭐 조그만 사안으로 말이야 비리 도덕 집단으로 몰고 있다. 이건 현실적으로 이거는 지금 사안을 완전히 왜곡하는 거예요. 저런 말을 하기 오히려 때문에 그러한 어렵다. 말씀 때문에 불을 지르고 왔더라고요. 저희들이 더 불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매우 부적절한 그러면 주 의원님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런 모임을 따로 만드는 것보다는 오히려 앞장서셔서 특히 교육위원들한테 얘기하세요. 그러면 박 의원도 들어오시고 같이 네. 모일 수 있도록 해서 이걸 공론의 장으로 끌어들여 주셔야 돼요. 협조해서. 저는 전적으로 그걸 그렇게 동의합니다.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건 완전히 따로따로 무슨 이 이런 토론회를 싸움판으로 하면 가서 어떻게 해요? 예, 이거는. 맞아요. 오늘 국장님이 국회의장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국회의장 거기 계셔서 오늘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하시더군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족수 오셔서 안 된다고. 좀 정리를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박용진 대단한 의원한테 국회의원님들이세요. 우리 같은 사람 초청해서 같이 토론 논의하게 하는 것이 더 근데 국민을 그거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된다. 설득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유치원에서 안 온다니까요. 그때는 사립 아니 유치원. 사실은 논의하고 싶어서 하지 않아요. 국회가 국민들을 대표해서 여러 의견을 청취하고 그 토론을 하는 자리잖아요. 근데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분들이에요. 곽상도 의원님, 김한표 의원님 이런 분들이 세상에 그 다른 이유가 없어요. 박용진의 3법이 문제가 있느냐 그건 아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냐? 우리가 법안을 만들 거니까 12월 초까지 기다려라. 그 내용은 뭐냐? 그것도 아직 모른다. 우리가 용역을 해놨다. 아니, 저는 세상에 그 있지도 않은 대동강물 얼어갖고 그 대동강물 팔아먹었다는 봉익인선달은 들어봤어도 이게 만들어지지도 않고 발의도 되지 않은 법안을 병합신설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얘기하는 건 그건 근데 그 아닌 것 내용은 같아요. 약간 호도된 게 아니, 제가 여기 오기 얘기를 전에 하셨으니까 직접 얘기를 그 하셨으니까. 김한표 간사하고 다 통화를 하고 왔는데 11월 6일 날 2시 반에 간사 협의를 하면서 그 유치원 3법에 대해서는 상정을 하고 상정한 다음에 바로 구체적인 심사 논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당에서 법안 곧 발의할 테니 그거와 함께 병합 심사하자. 그거는 그 간사 간의 합의는 분명히 있었고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국회 김한표 의원님의 아니, 주장이고요. 국회 행정직 같이 그 자리에 같이 동의를 하는 있었던 거예요. 임재훈 바른미래당 간사는 그렇게 얘기 안 하세요. 제가 보기에는요. 다르게 이게요, 생각하세요. 뭐 근데 요건 지난 그다음 문제고 뭐 아까 주의원도 말씀하신 뭐 것처럼 그 의견. 이 내용이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논의가 될 수 있는 난 논의 구조를 박용진 의원이 앞장서서 만들어 주시면 저는 교육위원은 아니지만 제가 직접 주 의원님 가서라도 재선해봐서 아시잖아요. 논의구조 만들다가 21대 가요 국회. 아니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저는요 이번 유치원 문제에 있어서는 예. 박영진 의원이 큰 일을 한 거예요. 그래, 그리고 그건 그런 건 우리가 이미 동의한다니까. 이런 어떤 공론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동안에 우리가 그냥 묵인 내지는 모르고 지나갔던 유치원들의 많은 비리들이 온천에 드러났잖아요. 그러면서 박영진 의원이 낸 그 법안대로 그대로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지금 티격태격하면서 절충해 가면서 저는 진일보한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이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네, 어제 저희가 이 훌륭한 일을 프로에서 하셨어요. 그 예. 얘기, 저 유치원 얘기 다루면서 그랬어요. 네. 뭐 박용진 의원은 변호사도 아니고 저 율사 출신이죠.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주 의원님. 법사에 계시는데 그 3법을 그 빨리도 만들었네요.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변호사들한테. 뭐 간단한 어떻게 겁니다. 되게 간단해요. 간단한 거예요. 그거. 되게 간단한 그러면 그래서 내용이라서 제가 어제 그래요. 그랬어요. 그러면 그 간단한 개정 부분에 대해서 예. 한국당이나 유치원총연합회나 이 부분은 이렇게 바꿔달라든지 내놓으면 우리가 딱 여기서 논의를 여당 의견, 야당 의견 이걸 국민 앞에 밝힐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론 수렴해가지고 다시 절충해서 고쳐나가시면 아마 되는 거 다음 아니냐. 주까지 법안 제출할 걸로 그래서 제가 연말을 알고 만약에 넘기시면 이건 제가 보기에는 유치원 원장님들이 뭐 표가 좀 세긴 센가요? 국민들 국민의 표, 표가 훨씬 많습니다. 국민표 만만치 않습니다. 예. 유치원 학부모들 이거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으셨다가 정말 큰일 납니다. 저는 일부 네. 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그 한유총 뭐 관계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특정 방향성을 갖는 토론회를 갖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는 네.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좀 우려를 합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내용의 법안을 도출하기 위한 그런 토론회나 논의를 해야지. 그러니까요. 몇 그러면, 명이 모여서 예, 머리 싸매고 하면 예, 돼요. 그런 게 오히려 이 건강한 논의를 오히려 네. 방해할 수 있다. 근데 그리고 뉴스에는 한국당의 이미지를 그러니까요. 오히려 실추할 수 아까 있다. 이거 불러다가 저 마이크 준 분이 정부 돈 받아서 명품백 사면 안 되느냐? 이러면 국민들이 볼 때. 그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매우 부적절한 잘못된 아니 발언이다. 그러니까 검사시니까 본인 개인 명품백을 나라 돈, 정부 돈 받아가지고 살 수 있는 국민이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없죠.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 돈으로 예. 그거 사면은 그건 뭐예요? 불법이죠. 그럼요. 도둑질이에요. 네. 게다가 그게 학교 운영을 하는 교비예요. 네네. 목적 외로 쓴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저희가 다 알고 이런 얘기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할 그건 거. 당연히 처벌받아야죠. 예. 그럼요. 그래서 아니 저는요 다른 건 아니고요. 그 어쨌든 거기서 다른 것들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 다 뭐 박용진 3법도 다 빼도 좋아요. 그러나 그 회계 투명성을 의무화하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이 누리과정 지원금 2조씩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볼 수 있도록 그 보조금으로 바꾸는 거. 요것만 하면 유치원 그 회계의 이런 부적절한 사용은 사실 반 이상을 막을 수 있어요. 그것만 하면 돼요, 사실은. 그래야 잘해오던 분들도 많아요. 사실은. 그럼요. 그분들이 이게 무슨 얼마나 무슨 지금 뭐 유치원이요. 갑자기 명예훼손이에요. 일반 네. 학교처럼 이제 예를 들어서 공교육화 돼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그리고 국공립을 잘해오시는 지금 분들도 100억씩 들여서 단설 유치원을 짓는데 차라리 인구수가 지금 떨어져 가고 줄어들고 줄어요, 있으니 지금. 사립 유치원들을 국가가 흡수 통합하면 됩니다. 예.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병행해서 하면 이분들도 그러니까. 사유재산에 대해서 퇴로를 열어주고 그렇습니다. 또 국가는 국공립 그렇죠. 시설을 만들 수 있고 이런 예, 예. 그렇게 서로 해야죠.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 뭐 분명히 박영진 있거든요. 다 같은 생각이시고 하니까 이걸 가지고 이렇게 아수라장을 만드는 게 아니라 아니 이제 서로 이렇게 차분하게 의견을 어른스럽게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조율해 갑자기 주십사. 갑자기 그런 확그 지금 게이지가 올라가 그러니까, 버렸어요. 예, 예. 그래서 그 이게 되게 급발진 투명성에 같은 대해서 느낌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유치원을 운영하시던 분들이 자기의 많은 재산을 투입해서 땅도 사고 건물도 그것도 줘서 운영하는데 인정해야죠. 이렇게 제도가 바뀔 때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네. 또 그 시설에 대해서 국공립으로 할 때 어떻게 하면 흡수와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그거는- 출구를 약간 마련해 주는 그거는 그게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출구를 말하는 거지 그분들한테 어쨌든 특혜나 특권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사실 그런 것도 제가 종합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사실은 있다. 그 말씀 이제 공감하는데요. 예. 다만 이제 그 사유재산 문제와 관련해서 이분들이 주장이 하도 여러 가지예요. 네, 그 딱 제가 그거를 약간 비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 주머니법 만들어 달라는 겁니까? 이랬는데 네, 예. 그것도 만들어서 오면 혹은 자유한국당이 그 부분을 입법
개정안을 만들어서 오시면 아니, 그건 그건 논의할 수 해야죠. 있지만 네. 이거하고 제가 지금 회계 투명성 건하고 이거하고 사실은 달라요. 이분들 돈 챙겨드리는 건하고는 달라요, 사실. 결이 다른 거예요. 네, 달라요. 제가 이 오늘 궤도가 교육위원회 때 다르니까. 확인한 내용은 예. 회계를 투명하게 해서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자 그런 내용의 입법 취지에는 한국당 교육위원들도 상당히 그러면 동의합니다. 이거 먼저 해버리죠. 아니 동의한다고. 뭐가 문제죠?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다른 이 결이 다른 거를 같이 얼려서 자꾸 하지 말고 시간이 먼저 벌써. 가고 하면 또 개문 받쳐서 뒤에 저거 또 하나만. 오는데 그건 누가 논의 안 한다는 그렇게- 거예요. 박용진 의원도 한국당 의원들의 주장을 예. 조금 이렇게 많이 경청해 보시고 그런 주장의 일부를 함께 녹여내면서 법안을 지혜롭게 좀 신속하게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회계 생각해 보셔요. 투명성 강화에는 알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예. 예. 당연히 아니, 해야죠. 예. 근데 지난번 법안심사 소위 때까지는 그 아직 아무 내용이 나온 게 없다. 그냥 기다려라. 그 얘기만 반복하셔서 이거 의도적으로 이러시나 보다 그랬죠. 제가 볼 땐 다음 주 안으로 법안 발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제가 속도를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아, 이제 좀 조용해져. 죄송합니다. 아유. 아니, 저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특별재판부 설치는? 두 분이 오늘도 마침 법사위, 네. 오신환 의원하고 이제 주광덕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데 지금 이게 일반 재판부 배당됐죠? 사법농단 그 임종원 네. 차장인가요? 그러다 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특별재판부 물 건너가는 거 아니냐는 기사들이 눈에 띄는데 어떻게 돼가고 있죠, 지금? 근데 저는 지금까지 예. 이 사법농단 사건을 기존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설치되어 있는 형사합의부 13개가 아닌 신설. 다른 증설. 재판부를 현행 법체계 안에서 만들어서 예. 그 재판부에 무작위 배당을 하는 것이 아, 그것도 주 의원님. 특별재판부다. 아, 주 의원님 근데 주장. 다만 기존의 특별법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예. 위헌의 논란 소지가 워낙 크니 예. 또 그 특별법 통과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 네. 임종원 전 차장에 대한 구속 기소가 돼서 재판은 이루어져야 되고 배당은 불가피하기 그 때문에 말씀대로 했네요, 서울중앙지법이. 예, 지금 공교롭게 제가 네. 지금까지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부터 의원께 주장하던 증설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거기다 제가 하자는 맡겼으니까. 방식 네, 거의 일단은 그렇게 비슷하게 피해가려고 지금 하는 건지 배당이 된 모르겠으나. 것으로 지금 네. 주광덕 그럼 의원께서 평소 주장하던 대로 배당을 했는데요. 예. 어쨌든 법원이 이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가볍게 보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예. 판사님들 의견도 그렇잖아요, 나름대로 지금 지금. 몸부림치고 제대로 있는 하자고. 거예요. 그리고 예. 법원행정처에 한 번도 속해 있지 않은 그런 예. 판사가 배당이 됐고 예. 아마 이제 이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이제 관건인 것 같고요. 예. 다만 이게 배당이 됐는데 예. 시기적으로 특별재판부를 만약에 입법해서 통과가 된다손 치더라도 그건 또 다른 논란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죠. 시기적으로는 이미 좀 놓친 부분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각 당 상황 사정에 대해서 한 번씩 질문 드리고 마무리 말씀으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용진 의원께 이거 먼저 드릴게요. 지금 문 대통령하고 민주당 지지율이 지금 7주 연속인가요? 이렇게 계속 하락 추세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또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실지 좀. 저 지지율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건 국민적 실망감이 쌓이고 있다라고 봐야지 이게 너무 높은 지지율이 뭐 제자리 찾아간다 이렇게 얘기할 문제는 아니라서요. 어떻게 보면 관심이죠. 뭐 더 그렇죠. 이게 잘해달라는. 저 질책이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질책이고 또 어떤 방향을 좀 새로운 고민을 좀 해야 될 시기를 국민들이 지금 지시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이 부분의 대안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건 없습니다. 사실은 네. 뭐 오늘 제가 앞부분에서는 야당이 좀 무책임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국정의 운영에 무한 책임은 여당에게 있죠. 여당에게 있기 때문에 저는 홍영표 원내대표 여러 고민을 오늘 의총에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 야당의 요구한 그리고 지금 당장 야당이 얘기하는 부분들을 뭐 그 날로 그대로 다 들어드릴 수는 없으니까 예. 협의하고 논의해서 예. 국회를 정상화시켜내는 책임이 우리 민주당에게 있고 그렇죠. 예. 또 그 경제 문제를 비롯한 이 민생 문제에서 제대로 좀 발군의 실력을 못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여러 지적들을 좀 감안해서 새로운 경제 이제 그 라인이 섰으니까 맞아요. 이걸 한번 중심으로 다시 좀, 해서 네. 좀 이렇게 심기일전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신환 의원 먼저 갈까요? 지금 당 직책을 워낙 많이 맡고 있어서 주렁주렁해요. 머리가 많이 아프실 것 같아요. 예. 이현주 의원이 가는 거예요? 어디 보면 부산 영도 출마하고 뭐 간다고. 솔직히 뭐 여러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이현주 의원이 워낙 스타일 자체가 세잖아요. 그래서 뭐 언론도 잘 활용하고 뭐 그런 과정에서 특히 이제 저희 당 정체성이나 당 구성원들의 동의 없이 좀 튀는 행동들을 하시는데 예. 저는 뭐 지금 이제 제가 말씀하신 대로 사무총장이면서 조강특위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맡고 있거든요. 저희가 모든 253개 지역의 지역위원장들을 새로 공모해서 뽑고 있는데
이현주 의원도 본인 지역에 이미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당장 무슨 뭐 탈당을 해서 뭐 소위 한국당으로 지금 뭐 이적해 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없는 걸로 같고요. 또 한국당도 그것도 뭐 받아줄지 안 받을지 모르는 거고 우리가 너무 섣불리 얘기할 건 아니고 또 깊이 있게 이현주 의원하고도 또 논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제 주광덕 의원 그러고 보니까 오늘 세 분 다 뭐 특별히 계파가 없는 분들만 나오셔가지고 별 영향가 없는 토론한 거. 당내 영향력이 별로 없으신 것 아닌가. 죄송합니다. 특히 주광덕 의원은 소신 있는 우리 재선 의원 무계파, 계파 없는 네. 비대위원장 하시죠 뭐. 저한테 맡겨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깜짝 놀리지 괜히 질문 드리네. 준비하셨다는 듯이 대답을 그러니까 질문해놓은 사람이 놀래네. 네. 그러세요? 그런 마음이세요? 제가 진짜? 2011년 당시 박근혜 비대위 때 제가 비상대책위원으로 한 수개월 활동을 한 경험도 있고 당 문제를 계파의 시각이 아니라 국민적 시각 그리고 당원들이 명령하는 바가 뭔지 제가 늘 고민하면서 정치를 해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출마 선언하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저 참. 집안 사람이 나서야 된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럼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어떻게 해요? 나가요? 저는 김병준 잘못 들으면 이거 큰일 날 소리인데. 김병준 비대위원장 같은 폭탄 경우에는 지금 예정된 스케줄대로 2월 내년 2월 전당대 준비를 전당대회까지 준비하시고 간다고요? 네. 다만 그 전원책 변호사를 통해서 하고자 했던 예. 당내 인적 쇄신 네네. 그 그림을 예, 그대로 최소한. 전원책 변호사가 이제 그만두셨지만 예. 그 그림 그대로 예. 정말 국민들이 명령하는 대로 당의 인적 쇄신을 과감하게 예. 그리고 당당하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대위원장은 안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뭔가 폭탄 듣다 선언이었는데 보니까. 우리가 지금 흘려드는 것 같은데. 저도 제대로 못 들은 거 아닌가 지금. 당대표 그래서 선거에 그러면 출마하시는 거 아닙니까? 원내대표? 아니 그 출마한다는 게 아니라 저한테 비대위원장을 주어줘서 정말 사심없이 당을 한번 쇄신해봐라 네. 하면은 저는 아니, 분명한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은 2월까지 그림을 가지고 있다. 그럼 네. 당대표? 아니 제가 출마는 하지 않습니다. 한 발 한 발 뒤로. 아니죠. 그렇게 한번 바꿔보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야 당이 잘 살아날 것 같아서 제가 드린 예, 저는 말씀이에요. 기회가 언제든지 뭐 제가 꼭 당 누구나, 대표가 의원 되거나 한 분, 한 원내대표가 분이. 되지 않더라도 예, 그럼요. 그런 당의 혁신을 주도하는 그 권한과 지위가 저한테 온다 그러면 저희 그럼요. 한국당을 어떻게 쇄신할 건지 예, 예. 그 그림은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항상 제가 잘 청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세 분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